한국의 차세대 국산 전투기 KF-X의 모업이 14일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국제항공 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프레스데이로 첫 선을 보였다. 항공기 제작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에 따르면 이 전투기는 최대 속도 마하 1.81이며 항속거리는 2,900km이다. 미제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 F-35A에 비해 운용 비용이 절반 정도에 기동력은 더 뛰어난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개발에만 총 8조 8,304억 원이 투입된 KF-X 사업은 2016년 1월에 개발이 시작돼 18년 6월에 기본 설계가 완료됐다. 시제 1호기는 21년 상반기에 완성. 2022년 상반기에 비행시험을 시작해 2026년까지 개발이 완료될 예정이다. 김민석 기자의 KF-X 성능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올려봄. 1. RCS 0.5 2. 애저 소자 개수 1088 3. 엘타 측의 평가는 한국의 성능이 더 우수. 4. 차후 스텔스 기능 강화 F-117 정도까지 될 수 있음. 일단 아주 가분 좋은 소식. 엔진은 F414G 400원형은 시제기 1대만 사용되기를 바람. 본격 생산 기체에는 414E 엔진이 올라가기를 바람. 400 엔진의 18% 성능 향상 모델. 자주국방 핵심 KF-X 전투기. 단군 이래 최대 무기 개발 사업인 한국형 전투기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전투기 개발에만 8조 6천억 원, 120대 생산에 10조 원이 투입되는 18조 6천억 원짜리 초대형 사업이다. 방위사업청은 24에서 26일 사흘에 걸쳐 KF-X 사업에 대한 상세 설계 검토 회의를 갖고 어제 최종 합격 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10월부터 시험용 전투기 제작에 들어간다. 2016년 1월 개발 착수한 지 3년 9개월 만이다. KF-X 제작 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 류광수 KF-X 사업본부장은 KF-X 개발에 필요한 상세 설계도면 12,000장 가운데 9,300장을 완성했다며 전투기 핵심 장치와 구조를 포함해 상세 설계 78%를 마쳤다고 말했다. KF-X는 곧 퇴역할 F4와 F5 전투기 대체용이다. F-16 이상 성능을 가진 쌍발 엔진 전투기다. 이 전투기가 2026년부터 배치되면 한국 공군의 전투력은 급상승한다. 개발 목표는 5세대급 스텔스 전투기인 F-35보다 낮은 4.5세대지만 실제론 성능이 기대 이상이고 이미 반쯤 스텔스다. 개발기관이 KF-X의 스텔스 기능 공개를 꺼리는데 레이더의 0.5제곱미터 크기 정도의 비행물체로 보인다고 한다. 글로벌 시큐리티에 따르면 미 해군 FA-18EF와 프랑스 라팔은 레이더의 1제곱미터 크기로 F-15는 25제곱미터, 스텔스인 F-35는 0.005제곱미터로 보인다. 카이는 이를 위해 KF-X의 동체 구조를 F-22와 유사한 스텔스 모양으로 설계했다. 대부분 센서는 기체 안에 넣었고 동체 아래 중앙에 장착하는 4발의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도 반쯤 매립했다. 스텔스기의 특징인 내부 무장함을 추가로 만들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해두었다. 카이는 스텔스 재료와 기술도 개발 중이라고 한다. 카이 관계자는 앞으로 KF-X의 스텔스 기능을 개량하면 F-117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KF-X는 급선회 및 기동 등 비행 능력에다 최첨단 장치로 무장한다. 전 세계 일반 전투기 가운데 최강 성능을 예감하고 있다. 북한 전투기는 아예 상대가 되지 않고 중국은 물론 일본의 일반 전투기보다 우수하다. 따라서 동북아에서 공중전이 벌어지면 공군 F-35E가 먼저 나가 상대방 스텔스기를 상대하고 이어 일반 전투기는 KF-X와 F-15K가 제압할 수 있다는 얘기다. 여기에다 개량된 진짜 스텔스 KF-X가 나오면 동북아에선 한국의 하늘을 넘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자주국방의 핵심이다. 방위사업청 정광선 KF-X 사업단장은 프랑스 라팔이나 미국 F-35 등은 개발 당시만 해도 새로운 기술이어서 엄청난 비용에 난관도 많았다면서 KF-X는 선진국 기술과 개발 과정을 참고해 개발에 유리했다고 말했다. KF-X는 처음부터 수출을 고려, 핵심 장치를 비롯해 65%를 국산화했다고 한다. 생산 단가는 대당 800억 원인데 생산량에 따라 가격은 내려갈 수도 있다. 전투기와 핵심 부품 수출도 가능하게 됐다. KF-X 사업을 완료하면 다양한 공대공 및 공대지 미사일 국산화 기회도 열린다. 동체 개발을 맡은 카이 이히로 상무는 이번 사업으로 한국의 전투기 개발 능력이 영국이나 프랑스를 능가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KF-X는 착수부터 수없는 고비를 넘어야 했다. 김대중 대통령이 2001년 3월 공사 졸업식에서 최신의 국산 전투기 개발을 약속한 이후 13년 이상 허비했다.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만 5차례 했지만 천문학적 예산과 첨단 기술 장애에 누구도 책임지지 않으려 했다. 2015년엔 F-35 도입 대가로 미국 로키드 마틴이 한국에 제공키로 한 25개 기술 가운데 다기능 위상 배열 레이더 등 4가지를 미 정부가 거부하기도 했다. 그때 KF-X 사업은 다시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다. 실제 개발 과정은 첩첩산 중이었다. 전투기를 독자 개발한 경험이 없는 한국으로선 맨땅의 헤딩이었다. 특히 미 정부가 기술 제공을 거부한 AESA 레이더와 적외선 추적 장비,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 통합 전자전 장비의 국내 개발은 최대 관건이었다. 이 가운데 전투기의 눈인 AESA 레이더 기술은 선진국이 유출을 엄금하고 있다. AESA 레이더의 나머지 3가지는 이미 개발한 적이 있어 어려움이 비교적 적었다. 국산 AESA 레이더는 5mm 크기의 잠자리 혼눈과 같은 모듈 1080 개를 원형판에 박아놓은 것이다. 모듈마다 레이더파를 내보내 각각 표적을 탐지한다. 눈이 1088개인 셈이다. 미국 F-35의 AESA 레이더는 약 1200개의 모듈로 구성돼 있다. 이 레이더는 F-15K의 기계식 회전 레이더와 달리 전자적으로 레이더 빔을 조사한다. 그래서 수십 개의 표적을 동시에 신속하게 탐지, 추적할 수 있다. 탐지 거리는 110km 이상으로 알려져 있다. 공중은 물론 지상과 해상의 이동 표적까지 추적해 KF-X에 장착된 미사일로 곧바로 타격하도록 도와준다. 그래서 다기능이다. 국방과학연구소에선 만난 신현익 항공기 레이더 체계 개발단장은 ADD가 기술은 갖고 있지만 업체가 만들어보지 않아 걱정이 컸다면서 세계에서 11번째로 AESA를 개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국산 AESA 레이더를 시험평가한 이스라엘 엘타 측은 이스라엘보다 우수하다고 평가했다. 모듈의 소재도 첨단이다. 지난 18일 방문한 한화시스템 영인연구소에서 공개한 AESA 레이더를 구성하는 16개짜리 모듈 세트는 주먹의 3분의 2 크기였다. 단가는 4,500만원으로 제네시스 자동차 한 대 값이다. 해외에서 수입하면 8천만원 이상이다. 2026년까지 3,658억 원을 투입하는 AESA 레이더는 개발 3년 만에 하드웨어의 85%를 제작했다. 내년에 완전 국산화할 계획이다. 올봄까지 이스라엘에서 지상과 공중시험을 마치고 11월부터 한국에서 공중시험에 들어간다. 2023년부턴 KF-X 시제기에도 장착해 최종 시험할 예정이다. 카이가 맡고 있는 KF-X 동체 개발과 체계 종합도 만만치 않은 작업이었다. 류 본부장은 ADD가 탐색 개발에서 내놓은 KF-X 형상을 무려 9번이나 수정했다면서 이제야 맵시 좋은 최종 형태가 나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투기 무게 감량에 어려움이 많았다. 그는 KF-X 목표 중량이 12.1톤이지만
추가 요구에 대비해 500kg 감량이 관건이었다며 1kg 감량하는 연구원에게 10만원씩 인센티브를 줬다고 했다. 엔진을 제외한 23만 개의 부품을 빠짐없이 설계에 반영하는 일도 복잡했다. 자동차 부품은 2에서 3만 개다. 현재 카이 4000 공장에선 1250명의 연구원과 엔지니어가 KF-X 개발에 전념하고 있다. 이 인력으로 KF-X의 스텔스화와 영국, 프랑스처럼 6세대 전투기 개발 준비도 재개된다. 카이는 2021년 4월 첫 시제기를 출고하고 시험 비행을 거쳐 2026년 1차로 전투기 8대를 공군에 납품할 계획이다. 그러나 선진국의 5에서 8년보다 짧은 4년의 비행시험에 따라 명품 무기 실패 우려도 있다. KF-X 핵심 기술 세계 개발 체계 통합이 과제. 한국형 전투기 KF-X 개발을 위한 4개 핵심 기술 가운데 일부 기술이 국내 개발을 거의 끝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전투기의 체계 통합하는 기술은 사실상 미국 협력 없이는 불가능하고 사업 예산마저 대폭 깎여 가시밭길이 예상됩니다. 서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표적이 내뿜는 열을 탐지해 추적하는 국산 적외선 탐색 장치 IRST입니다. 함정용으로 개발됐지만 전투기에도 적용 가능합니다. 전자광학과 적외선 센서를 통해 야간에도 표적을 탐지, 추적할 수 있는 장비와 적이 전자파를 방해하는 장비도 국산 기술로 시제품까지 만들었습니다. 미국이 이전을 거부한 KF-X 핵심 기술 4개 가운데 3개는 상당 부분 확보한 셈입니다. 하지만 전투기의 눈과 귀인 에이사 레이더 기술은 유럽 등 제3국의 도움이 불가피합니다. 우리나라가 이 4개의 핵심 기술을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이들을 전투기에 통합하는 기술은 또 다른 넘어야 할 산입니다. 유럽 업체들은 핵심 기술 이전을 약속하면서도 체계 통합 기술 전수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셀릭스는 영국 정부의 협조를 바탕으로 한국 정부와 함께 핵심 기술 이전 문제를 신중하게 논의해 나갈 것입니다. 여기에 국방부가 내년 KF-X 사업 예산으로 1618억 원을 요청했지만 기획재 정부는 사업 불확실성을 이유로 60%를 삭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인도네시아와의 공동투자 협상이 이루면 다음 주 중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어 사업비 조달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네시아 현지 매체 등에 따르면 최근 위란토 인도네시아 정치법률 안보조정 장관은 인프라와 인력 개발의 예산 지출을 우선시하다 보니 분담금을 지불할 예산이 없다며 인도네시아 분담금 축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는 현금이 아닌 현물로 분담금을 대체하는 방안도 거론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현지에서 생산되는 CN-235 수송기 등을 분담금 대신 납부하는 방안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전투기 기술 이전 등 자국에 유리한 내용은 그대로 요구하고 있어 협상의 난항이 예상된다. 다만 인도네시아가 재정 부담 때문에 KF-X 사업을 포기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이미 2200억 원에 달하는 분담금을 낸 만큼 KF-X 사업의 끝까지 참여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인도네시아는 분담금은 내지 않고 있지만 자국 연구 인력을 카이에 파견해 설계 등 개발 작업에 참여시키고 있다. 방사청과 카이 측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분담금을 내지 않고 있지만 KF-X 체계 개발 일정에는 차질이 없다는 입장이다. 당장 KF-X 사업에 필요한 연구 개발비 등은 한국 정부에서 부담하고 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정부가 남은 기간에도 분담금을 제때 내지 않을 경우 개발 일정에 차질이 생기거나 한국 정부나 카이의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최첨단 전투기 F-35도 미국, 영국 등 국외국이 공동 참여해 개발하는 등
전투기 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과 위험 부담을 나누기 위해 국제 공동 개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늘고 있다면서도 가능성은 작지만 인도네시아 측이 미납분을 포함해 나머지 분담금을 모두 내지 않을 경우 KEFX 진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했다. 우리 군이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한국형 전투기 KEFX 개발 사업에 연거푸 악재가 터지고 있습니다. 미국산 스텔스 전투기 가격이 급락하고 있는 데다 공동 개발국인 인도네시아의 비협조도 여전합니다. 이 가운데 이대가 박피를 내리고 활주로에 안착합니다. 우리 공군의 첫 스텔스 전투기인 F-35A로 대당 1억 달러에 가까운 거액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최근 단가가 7,790만 달러, 907억 원 선까지 급락했습니다. 미 록히드 마틴은 미국 방부와 납품 계약을 맺으면서 2022년 인도분을 이렇게 맞췄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11년 전 F-15K 2차 사업 당시 지불했던 대당 920억 원보다도 쌉니다. 고등훈련기를 개량한 우리 방산업체의 경공격기 FA-50의 1.6배에 불과합니다. 더구나 초기 생산 단계를 지나 본격 양산에 접어들면 비용은 더 내려갈 전망입니다. 이는 약 8조 원이 투입되는 KEFX 사업에도 적지 않은 여파를 미칠 전망입니다. 전면 스텔스가 아닌 4.5세대임에도 가격은 5세대급인 F-35A에 육박할 여지가 크기 때문입니다. 자칫 세계 시장에서 공동 개발국인 인도네시아 외에는 팔리지 않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KEFX 사업 관계자 가격을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거죠. 지금 절차가 있으니까 지연될 수도 있고 해서 우리는 가능한 한 빨리 진행하면 좋겠지만 더구나 인도네시아는 약정한 개발 분담금의 13%만 내는 등 KEFX의 소극적인 태도입니다. 지난달 말에는 구형 전투기를 미국, 러시아제로 바꾸겠다고 하는 등 발을 빼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핵심 외교 기조로 꼽히는 신남방 정책의 추진 방향 중 하나인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공동투자와 관련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사업 분담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면서도 정작 프랑스와는 차세대 첨단 무기를 대규모 구매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란 소식이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인도네시아 나름의 사정이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최근 인도네시아 현지 언론 자카르타 포스트는 프라보워 수바난토 인도네시아 국방장관과 플로렌스 팔리 프랑스 국방장관이 지난 13일 양자회담을 갖고 올해 방위협력 협정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DCA는 앞으로 인도네시아와 프랑스 간 국방 및 방위 협력의 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신문에 따르면 프라보워 장관은 이달 들어 두 국가 간 수교 70주년을 기념해 프랑스 파리에 있는 국방부 청사를 찾아 양국 국방관계 강화와 함께 인도네시아 방위산업 선진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으며 첨단 무기를 생산하는 방위산업체 관계자들과도 회의를 가졌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전략적 파트너로서 인도네시아와 프랑스의 방위협력 방안은 우선된다며 인도네시아는 군사장비를 개선하고 인도네시아의 방위산업 발전을 위해 프랑스와 국방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와 프랑스는 2013년부터 해마다 군사대화를 개최해 양국 간 군사훈련과 교육, 대테러 협력 등에 대해 논의해왔으며 2017년에는 해양안보 협력 증진 등을 위한 협력안에 서명했다. 프라보워 수바난토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이 지난 13일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국방부 청사에서 플로렌스 팔리스 국방장관을 만나 악수하고 있다. 주 프랑스 인도네시아 대사관 제공. 프랑스의 경제 전문지 라트리뷴는 17일 복수의 익명 소식통을 인용해 인도네시아 정부가 첨단 무기의 대규모 구매에 관심이 있다며 인도네시아와 프랑스 간 군사 협력의 구체적 내용을 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프라보워 장관은 프랑스 대표 방위산업체인 다소의 라팔 전투기 48대,
DCNS 스코르트 잠수함 4대 및 고인드급 코르벳 초계함 2척 등에 대한 구매를 희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최종 계약은 아직 맺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라트리빈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지난 10년 동안 인도네시아에 13억 3,600만 유로의 무기를 판매했다. 라트리뷰는 이 같은 인도네시아의 무기 구매를 두고 남중국해에서 중국 위협에 대한 방위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봤다.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영토 분쟁을 일으켜 관련 국가들의 재무장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이 신문은 분석했다. 아울러 실제로 남중국해 보르네오 섬 인근 나투나 제도 주변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전투기와 군함을 배치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2016년부터 남중국해 주변 나투나 제도 주변 해역에서 중국과 업권 등을 놓고 신경전을 벌여왔고 이듬해 7월엔 제도 주변 지역을 북나투나해로 명명한 뒤 구축함과 전투기 등을 수용하는 새 군사기지 건설 등을 통해 영유권 주장을 강화해왔다.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의 전면부 기본 설계 형상 모습, 방위사업청 제공. 인도네시아 정부가 이처럼 프랑스 정부와는 군사협력을 통한 방위비 지출을 늘리면 우리나라 무기의 도입에는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 정부는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아세안과 인도 등을 상대로 한 신남방 정책을 핵심 외교 기조로 들고 있다. 이 중 인도네시아와는 국방, 방산 협력 확대를 통해 함-인리 차세대 전투기 등의 공동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등 방산 협력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해왔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과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주요 20개국을 계기로 정상회담을 갖고 현재 진행 중인 양국 간 차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21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KEFX의 전체 개발비 8조 5천억 원 중 20%에 해당하는 1조 7천억 원을 부담하기로 했지만 지난해 초까지 2,200억 원만 내고 나머지 지급을 중단했다.